서울의 겨울 아침. 종소리가 울리고 수학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박 선생이 교실로 들어오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생은 자를 탁 치며 말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있나? 칠판에는 복잡한 방정식이 가득했다. 우등생들조차 인상을 찌푸렸다. 교실은 정적에 잠겼다. 박 선생의 눈빛이 교실을 훑더니 맨 뒷자리 준에게 멈췄다. 초라한 교복 차림, 여인 체구의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부터 친구들의 무시에 익숙했다. 박 선생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다. 준호, 나와서 풀어봐.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 웃었다. 또 시작이네. 쟤는 절대 못 풀지. 준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나가 분필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문제를 바라봤지만 머릿속은 하얘졌다. 박 선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쓸모없다. 교실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모르면 앉아라. 시간 낭비 말고. 교실은 폭소로 가득 찼다. 준호는 가슴이 꽉 막힌 듯 얼어붙었다.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다. 친구들의 눈빛에는 조롱만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소심해 보이는 그 안에 누구도 상상 못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준호는 서울 외곽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준호는 겨우 8살이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낡은 지붕 아래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어린 준호는 일찍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도 숫자를 사랑했다.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준호는 낡은 책상에 앉아 연필로 계산을 적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창고를 치우다 아버지가 주워온 헌 교과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고급 수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었다. 어른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수식이었지만 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그는 종이 조각마다 공식을 빽빽이 적으며 스스로 탐구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종종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들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풀이를 떠올렸지? 하지만 헐렁한 교복과 낡은 신발 때문에 친구들은 비웃었다. 가난뱅이가 공부해봤자 뭐해. 그 말에 준호는 점점 입을 닫았다. 말은 줄었지만 머릿속은 늘 수학으로 가득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차이는 더 커졌다. 친구들은 과외와 학원을 다녔지만 준호는 작은 방에서 도서관 책을 붙잡았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자라. 엄마가 걱정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 나는 더 멀리 가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해야 해. 가난과 멸시, 의심 속에서 준호의 의지는 단단해졌다. 그러나 겉으로는 소심하고 조용했기에 아무도 그 불꽃을 보지 못했다. 모두가 그를 평범한 학생, 아니면 반의 짐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 작은 방 안에서 아무도 몰래 한 수학 천재가 자라고 있었다. 박 선생에게 모욕당한 사건은 교실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한 학생이 준호가 칠판 앞에서 얼어붙은 장면을 몰래 찍어 학교 SNS에 올린 것이다.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었다. 11학년의 새로운 수학 스타, 칠판 앞 침묵 전문가. 하룻밤 사이 학교는 떠들썩해졌다. 단체 채팅방에는 조롱 메시지가 쏟아졌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제가 수학을 한다고? 웃기지 마. 매 수업 때마다 칠판에 세워두면 코미디쇼 되겠다. 준호는 못 들은 척 걸었지만 그 말들이 가슴을 베어냈다. 그는 점점 말이 줄고 교실 구석에만 앉아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다. 몇몇 학생이 작은 팻말을 흔들었다. 침묵의 수학 천재. 운동장은 폭소로 가득했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반지하방으로 돌아온 준호는 가방을 던졌다. 공책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수식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져갔다. 내가 왜 이렇게 애쓰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다들 맞는 걸지도 몰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순간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나갈까 고민했다. 그러나 낡은 서랍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짧은 문장. 아들아, 너의 지혜로 살아라. 언젠가 그 지혜가 너와 가족을 구할 것이다. 그 글귀를 다시 읽는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다. 모욕과 수치는 여전히 생생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쓰러질 수 없다.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옳아지는 거다. 하지만 버틴다면 언젠가 증명할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책을 펼쳤다. 떨리는 손끝으로 문제를 풀며 노란 전등 불빛이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다. 첫 번째 비극은 준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선택의 기로로 내몰았다. 수치 속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조롱을 당한 뒤 준호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등교는 늦고 하교는 빨랐다. 그러나 어느 금요일 오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학교는 서울대학교의 유명 수학자 한 교수의 특별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수학 속 숨겨진 아름다움.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준호의 귀는 쫑긋 섰다. 그는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한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쓰고 물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강당은 정적에 잠겼다. 고등학생이 풀 수준이 아니었다. 몇몇은 킥킥 웃으며 속삭였다. 대학생도 못 풀 텐데. 준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었다. 강당은 웅성거렸다. 제가 또 망신당하려고. 준호는 칠판 앞으로 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꽂혔다. 하지만 분필을 잡자 세상은 사라지고 머릿속 수식만 남았다. 글씨가 매끄럽게 칠판을 채웠다. 잠시 후 칠판은 기호로 가득 찼다. 준호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정적이 흘렀다. 한 교수는 다가와 해답을 읽더니 미소 지었다. 완벽하다. 이건 지금 대학 연구자들이 쓰는 방식이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몇몇 학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뒤쪽에 앉아있던 박 선생은 얼굴을 굳혔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생애 처음으로 조롱 대신 진정한 인정을 받았다. 한 교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특별한 재능이 있다. 버리지 마라.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은 어둠 속에 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 누군가 처음으로 나를 믿어주었다. 작은 불씨는 이제 타오르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특강 이후 준호의 삶에는 새로운 빛이 비쳤다. 한 교수는 약속을 지켰다. 매주 고급 자료와 풀이 방법을 보내주었다. 준호에게 그것은 보물과도 같았다. 어느 날 교수실로 불려간 준호 앞에 한 교수가 종이를 내밀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준호야,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세상에 증명할 기회야. 준호는 망설였다. 만약 실패하면 또 웃음거리가 되겠지. 그러나 교수의 신뢰 가득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다. 환영 대신 비웃음이 쏟아졌다. 칠판 앞에서 얼어붙던 애가 웃기네. 또 학교 SNS에 오르겠지. 반에서 수학 실력이 뛰어난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그 애가 설 자리는 없어. 여긴 운으로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니야. 그 말들은 준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있을까? 밤마다 반지하 방에서 문제집을 붙잡았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종이를 구겨 던지며 자책했다. 머릿속에는 친구들의 비웃음이 맴돌았다. 어머니는 여인 아들을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준호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대회가 다가올수록 압박은 심해졌다. 교실에서 박 선생은 무심한 듯 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다. 몇몇 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저 애는 또 웃음거리가 될 거야. 준호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한 교수의 믿음과 학교 전체의 멸시는 그를 두 갈래 길에 세웠다. 나아가 싸울 것인가? 물러나 상처를 피할 것인가? 결국 그는 손을 꽉 쥐며 다짐했다. 나는 평생 조롱 속에 살았다. 이번에도 포기하면 기회는 없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간다. 대회날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 강당은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학생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명문고 출신, 철저히 준비된 아이들이었다. 그 속에서 준호는 낡은 흰 셔츠 차림으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감독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시험지가 펼쳐졌다. 기호와 숫자가 가득했다. 첫 문제부터 난해해 학생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쥐었다.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내려갔다. 글씨는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다. 2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 대학생도 어려워할 증명 문제였다. 많은 학생이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준호의 머릿속에서는 수식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밤마다 읽던 낡은 책과 한 교수의 조언을 떠올렸다. 공식을 보지 말고 그 안의 구조를 느껴라. 준호의 손이 멈추지 않고 칠판처럼 답안지를 채웠다. 처음엔 비웃던 학생들도 점차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3시간이 끝났다. 준호는 숨을 내쉬며 시험지를 제출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뒤 시상식이 열렸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강당에 모였다. 준호는 뒷자리에 앉아 가슴이 요동쳤다.
사회자가 호명했다. 올해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은 서울 사이고 이준호 학생입니다. 순간 강당은 술렁이며 박수와 놀라움에 탄성이 터져나왔다. 설마 그 애가? 준호는 무대로 올라갔다. 다리는 떨렸지만 고개는 높이 들었다. 손에 쥔 상장은 수많은 눈물과 모욕을 이겨낸 증거였다. 관중석에서 박 선생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쓸모없다며 호통쳤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그 학생은 최고 자리에 서 있었다. 박 선생은 고개를 떨구며 후회의 빛을 보였다. 한 교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내가 맞았어. 넌 불꽃이었구나.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순히 대회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모든 편견을 이긴 것이었다. 첫 굴욕은 이제 새로운 비상의 발판이 되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우승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신문과 SNS에는 이런 제목이 가득했다. 무능하다 조롱받던 학생, 수학 챔피언 되다. 준호의 이름은 학생 커뮤니티마다 회자되었다.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다. 비웃던 눈빛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전에 웃었었지. 하지만 이제 넌 정말 대단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립되던 날들을 잊지 못했지만 증오를 품고 싶지도 않았다. 과거 준호를 얕잡아 보던 수지는 빈 교실에서 찾아왔다. 어색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틀렸어. 넌 이 성공을 얻을 자격이 있어.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야. 공평함이야. 누구든 출신이 어떻든 가치는 있어. 그 말에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박 선생이 직접 준호를 교무실로 부른 날이었다.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던 박 선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잘못했다. 편견 때문에 널 보지 못했다. 넌 자랑스러운 학생이야. 준호는 수많은 모욕의 기억이 스쳤지만 차분히 말했다. 선생님, 그 말 감사해요. 하지만 난 후회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다른 학생들도 믿어주세요. 한 교수가 나를 믿어준 것처럼요. 그 말에 박 선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빛은 젖어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 준호의 승리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였다. 증오를 버리고 나서야 그는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뒷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믿음으로 편견을 이겨낸 산증인이 되었다. 그해 봄, 서울은 벚꽃으로 물들었다. 서울대학교 교정에서는 새 학기 입학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신입생들 속에서 준호는 소박한 재킷을 걸친 채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가난한 아이, 조롱받던 학생이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신입생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학이 아니라 편견과 조롱조차 꺾을 수 없는 의지의 증거였다. 관중석에서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곁에는 한 교수가 자랑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박 선생 또한 자리에 있었고 이번에는 냉정함이 아닌 깊은 존경의 시선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준호는 벚꽃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나 해냈어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처럼 무시당했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마지막 장면. 낡은 가방을 메고 강의실로 들어가는 준호. 창문 너머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수많은 고난과 모욕 속에서 다져진 진정한 수학 천재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